조선 중기의 무신이자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정문부는 1565년에서 1624년까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인물이지만 그 이전의 효자로서의 삶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고 특히 어머니를 향한 그의 지극한 효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어머니를 향한 극진한 효성. 정문부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낫게 하기 위해 온갖 약초와 민간요법을 찾아다녔지만 가난한 형편 탓에 좋은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사람의 피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전해졌다. 물론 미신에 불과했지만 효심이 깊었던 정문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칼로 자신의 팔을 그어 피를 모아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피를 마시고 싶어 했을 리는 없었겠지만 그의 효성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힘을 합쳐 귀한 약재를 구해주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어머니의 병세는 점차 나아졌다고 전해진다. 이 일로 인해 정문부는 고향에서 살아있는 성자, 효자의 귀감으로 불리며 널리 존경받았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다. 정문부는 단순한 효자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조선의 국가적 위기를 맞았을 때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효충의 정신을 실천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왜군이 함경도까지 침략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 지역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이에 정문부는 의병을 조직하여 함경도 지역에서 왜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한다. 특히 그는 길주성 전투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르는 공을 세워 조선 왕실로부터 인정받고 후에 높은 벼슬까지 오르게 된다. 그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어머니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깊은 효심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된 것이다. 정문부의 정신이 남긴 교훈. 정문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효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효와 충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다.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는 결국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었고 그것이 훗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효자의 모범이자 충신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그를 기리는 사당과 비석이 세워져 있다. 또한 그의 충성과 효성은 역사 기록에 남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이처럼 효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미담이 아니라 사회와 나라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